그리고 우리 회장님 구독 7개월. 아 대박. 벌써 그렇게나 됐구만요. 7개월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7개월. 부금. 우리 방송은 부금이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서오세요. 어? 내가 방금 뭘 만진 거지? 아니지? 됐어. 아무튼 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놀자고요. 어이구, 방송 알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다. 그니까요. 억단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페북에 무서운 거 없나? 오빠 많이 감사합니다. 냠냠. 근데 구독닉 뭘로 하실 거예요? 궁금. 모모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모님 애드벌럼 5개 감사합니다. 와 페나. 아니 팬가입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와. 뭐하지? 그니까. 하려 정해줘. 뭐하지? 뭐 할까? 오빠 그러면은 아싸 남편 생겼다. 호홍. 아니 근데 이 닉을 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 님들 그리고 이제 또 새해가 됐잖아요. 또 신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싸 오빠 진짜 구독님 감사합니다. 이게 새해가 되면 또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자격증을 딴다던가 뭐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적을 잘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다이어트도 엄청 많고. 올해 목표는 뭘로 아직 안 정했거든요. 뭘로 정할까? 아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아이고 짱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어제 하려다가 못한 얘기로 시작할게요. 머리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머리입니다. 몇 년 전 여름, 그날은 유난히 번개가 많이 치는 밤이었어. 마치 머리 위에 번개가 쳐서 내가 맞지 않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밤이었지. 천둥 소리와 거의 동시에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표시등은 5층에서 멈춰 있었지만 버튼은 먹통이 되었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니 처음엔 아무도 안 받더라고. 두 번째에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 다행이었지. 상황을 설명하니 알았다면서 5분 뒤에 연락이 왔어. 신고했으니까 곧 기술자가 올 거라고. 그리고 20분이 지났어. 사실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지만 문득 걱정이 들었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나, 배가 아프면 어떡하나 하면서 소소한 걱정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거리더니 조금씩 열리더라고. 문틈 사이로 경비원과 기술자 아저씨가 보이더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말아서 사람들이 있던 6층 바닥은 내 가슴 높이쯤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렸을 때 나는 봤어. 6층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에 단차로 생긴 그 틈, 새카만 공간에 머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앞뒤로 좌우로 굴러다니던 그 머리는 새하얀 얼굴에 빨간 눈을 한 그것과 난 눈이 마주쳤어. 나는 비명은커녕 그대로 굳어버렸지. 그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도 공포로 몸이 얼어붙어버린 거야. 머리는 나를 보더니 입가가 귀까지 찢어지며 씩 웃었어. 그리고 입을 모으더니 쉿 같은 입모양을 보이고는 아래로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고, 이상하게 그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나서 기술자 아저씨가 1층 문을 살짝 열어놓고는 소리를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엘리베이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보이면 나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고 인테리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좋은 이야기예요.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헉! 아이고 짱이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 홀리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간 행운의 77개겠죠?
하리도 하은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데 나 진짜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 돼. 나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근데 친구가 제발 살 좀 빼라고. 야, 너 사람 빼면 죽어. 그래. 그냥 죽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친구도 친구인데 저도 다이어트가 필수라서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올해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의지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이게 좀 문제긴 하네요. 아이고 짱이님 에드볼룬 감사합니다. 저 왜 이렇게 의지가 좀 약할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가? 저번에 다이어트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원한 만큼은 감량을 하고 잠깐 드랍을 했는데 다시 쪘어요. 예. 이건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화팅화팅 감사합니다. 과자 먹는데 맛있다. 베베리 무슨 과자 먹어? 의지가 너무 나초? 나초 맛있지. 나 짠 과자 되게 좋아해서. 짠 과자 최고야. 와인? 고급지네. 나는 술을 안 먹어서. 오늘도 제가 방송할 때마다 뭐 마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냥 아까 쿨피스를 얼려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녹아가지고 그거 그냥 가져왔어요. 어제도 먹었는데. 뭐 좋아하는데? 내가 술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없어. 안 먹으니까. 아 진짜? 선물. 난 뭐 술 선물도 안 들어오지. 나는. 옛날에 알던 여사친 선물해줬는데 보험 팔려는 빌드 아니야? 왜 보험 파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돼?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선물 주다니 의심해야 돼. 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 왜? 아니야?
그럴 수도 이제 긍정님 어서오세요. 세상은 쉽지 않아. 그래, 세상 쉽지 않긴 해. 긍정. 또 긍정님이 오시니까 또 긍정 에너지를. 우리 지금 뭐지? 제가 단체 톡방이 몇 개 있진 않아요. 그냥 우리 공포라이어 톡방이랑 저 던파 같이 하시는 분들 톡방이랑 던파 직업 톡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지? 지금 그 얘기로 핫해. 애기 얘기로 핫해요 지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디 보자.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어요. 저 어릴 때 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동생이 남자냐고 여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여자라고 그랬대요. 근데 진짜 여동생이 나왔어요.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톡방에 애기 둘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안 돼요. 저 임신하고 일하던 유치원 가서 제 이뻐하던 애기한테 선생님 배에 여자 아기 있을까 남자 아기 있을까 했더니 여자 아기가 잠을 자고 있댔어요 했는데 진짜 여자애가 나왔대요. 근데 확률 자체는 50%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뭐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야가들한테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문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데 문 열고 나오면 동생이 있는 거고 닫고 나왔다 하면 동생이 없는 거래요. 근데 그분이 네가 나올 때 닫고 나왔어야지 임마. 너무 웃겼어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애기들 뱃속에서 겪은 일도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애기 얘기가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기억한대요. 엄마 아빠 싸운 것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분이 둘째 애기가 자연분만으로 나왔는데 4kg가 넘어서 나왔대요. 와. 돌 때 8kg였다는데 애기가? 애기가 근데 귀엽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누나 분만 썰이 있어요. 누나가 점심때쯤 분만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가시고 10분 만에 애가 나와가지고 밥 먹고 오니까 애가 나와 있더래요. 참 지금도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 이제는 이제 제왕절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몰라. 근데 이런 막 그 뭐지? 그런 썰 같은 거 듣잖아요. 얘기 뭐 나은 얘기나 그런 거 들으면 다시 한번 비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나는. 하리 친구가 엄마 뱃속에서 나던 썰? 기억이 안 나요. 제 어렸을 때 가장 어릴 때 기억이 4살 때거든요. 서리님 어서 오시고요. 그 뭐야. 아무튼 나중에 봬요. 너무 졸려요. 아이고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 졸린 다급한 채팅하고. 맞아 맞아. 사사키즈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뭐 지금 톡방 보니까 너무 웃기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래서 네, 좀 주저리하고요. 그래서 뭐야. 아이고 액션님, 지디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좀 잠을 좀 많이 잤거든요. 좀 멀쩡하네 오늘은. 근데 오늘 밖에 너무 추웠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 나 뭐지 오늘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오늘 롤을 했거든요. 롤 했는데 롤만 5시간 했어요. 나 미친 줄 알았어. 게임을 하다가 어느새 그게 몇 시간 했다가 떠요. 근데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하신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딱 뜨는 거야. 그래서 미쳤네 이러고. 물론 먹고 밥 먹고 뭐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냥 롤을 5시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쵸. 밤에는 추워요. 그니까. 아이고 증증증님, 쫙쫙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했구만 이러고. 롤은 진짜. 아이고 짝짝님 애드벌룬 감사합니다. 보람찬 롤 라이프. 저 오늘 좀 알차게 했어요. 칼바람만 왔거든요 저는. 칼바람만 하는데 오늘 럭스가 제가 럭스 엄청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인데 럭스가 3-4번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심지어 캐리했어.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좀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타겟, 논 타겟, 뭐 니달리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해요. 니달리 잘하는 편이고. 연아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너무 재밌었어. 혼자서도 하고 친구랑도 하고. 협곡을 안 해가지고 근데 협곡은 약간 병이 걸릴 것 같아요. 하다가 뭐 어차피 랭크 안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유비 선멸 게임이라. 아니 처음에는 약간 보점부터 시작하면서 일반 게임도 해보고 하다가 랭은 나중에 돌리면 되지. 어차피 수준에 맞는 사람은 만나지 않나 처음에는? 땡땡이 말대꾸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만화일걸요? 웹툰 같은 거. 그거 있던데 어디서 여자가 말대꾸 막 이런 거. 럭키짱이었나? 레벨 맞춰서 나온 뭐에 다 부캐인데. 아 그렇네요. 그것도 그렇다. 약간 오버워치 부캐 파는 느낌이네요. 다를 게 없네. 근데 저는 롤 시즌 아리가 신캐였을 때부터 했으니까 좀 오래되긴 했죠. 롤은 피지컬이라서. 예 맞아요. 포지션도 뭐 처음엔 CS 먹는 거부터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롤 재미는 있습니다. 굴피스 다 먹었어요. 얻어 걸려서 캐리 딱 한번. 유재희님 어서 오시고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오늘 전적 보면은 제가 캐리했어요. 근데 졌어요. 그 판이 내가 거의 한 20킬 했는데 졌어요. 내가 봤을 땐 나 같은 애가 20킬을 해서 진 것 같아. 롤이든 뭐든 뉴비도 와서 하는 거 보면 귀엽긴 해. 그 뉴비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못하는데 좀 귀엽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거. 뉴비는 귀엽지. 어느 게임에서는. 특히 RPG 뉴비들이 되게 챙김을 많이 받아요. RPG는 컨트롤을 요하는 거 뭐 레이드 정도니까. 아, 우리 내일은 방 청소 좀 다시 해야겠다. 롤은 이게 피지컬 싸움이다 보니까, 피지컬이랑 약간 생각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서 랭크를 접었었어요. 랭크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어서. 랭을 안 돌리면 되죠. 근데 솔직히 칼바람으로 이제 연습해도 되고 챔프 같은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칼바람 같은 거 할 때 약간 말을 하면 돼요. 제가 뭐 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연습하려고 하는데 형들 이해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해 뭐 안 해주는 사람이 없던데. 무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 부를 때는 형이라고 부르면 돼요. 형 기분 나빠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직스 형, 유미 형, 라이즈 형. 이거는 약간 국룰 아닌지. 윤나?
아니야. 부모님 롤도 던파도 알못이라서 그럴 수 있지. 초록 맞아 맞아. 연할장 하이. 근데 던파 뉴비는 이것저것 알려주는 맛이 있어서 솔직히 괜춘. 아 맞아, 친추 올 때가 되게 귀여워요. 근데 세 번째 친구가 되어라. 아 겁나 웃겨. 근데 아이고 너은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근데 모험단 친추는 잘 안 받아주긴 하는데 대부분 공대원이에요. 친구들이. 근데 벌써 저도 공대원 분들이랑 거의 한 몇 년지기지? 거의 한 6년은 된 것 같네. 왜요? 우리 루크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해가지고 안톤 때는 제가 공대가 따로 있었는데 거긴 톡방이 터졌어요. 안톤 딱 끝나니까. 아라드레인저 갈 때 항로 한 바퀴만 돌아주실 분 하면서 계속 거기서 애처롭게 있길래 한 바퀴 했더니 새 친구 추천 나한테 해주던데. 약간 착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려나이님, 내가 봤을 때 유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정도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좋아한다고? 진짜 어쩔 수가 없네. 귀염둥이들 좋아한다고요? 맞아. 귀염둥이들 컬렉션 한다면서요. 그럼 하리님을 좋아할래. 오, 그래도 삼각관계야. 귀여움의 기준이 남다르다고요? 그런가? 하하하. 호호호. 귀염둥이 컬렉션이야? 아, 나도 또 주위에 귀여운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마땅하게 지금.
변태래. 나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살짝 잠이 오거든요. 졸린데 딱 느껴지는 게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애써서 그냥 졸려서 그래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나나 봐요. 졸린 거랑 힘이 없는 거랑 너무 잘 아시던데? 오늘 1시간 일찍 가고 내일 2시간 연장? 그게 뭐야? 그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오늘 일찍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다 방송. 아, 목소리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해.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느껴지는 그게 있음. 그래서 오늘은 졸린데 아무튼 힘이 없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못 모르거든요. 요새 레온한테 꽂혀가지고 레온 노래 많이 듣는데 흥얼흥얼 하여 맨날. 근데 제가 랩을 못해요. 노래방 가서 랩 해본 적이 없어요. 랩이 들어있는 노래면은 그거 안 불러요. 그 부분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도 롤하면서 계속 너를 만나러 가 네가 싫어하지만 이러면서 계속 롤했어. 연락도 안 하고 매일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노래 들으면 사람이 나갈걸? 지금 하면은 안 되고 아무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고. 저 노래방 가면은 맨날 고음만 조지거든요. 막 티어스 뭐 천년의 사랑 이런 것만 조지는데 의리먹지. 지금은 안 된다고. 뜬뜬뜨리뜨리뜬뜬뜬. 아, 그거? 그 유명한 노래. 몬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거 틀고 해두면은 그 잘 나온다고 그랬었잖아. 에픽. 나도 바꿀까? 닉네임 아이디 그 모험단 이름 고민 중이야. 그쵸. 좀 불안하긴 하죠. 저도.
긍정의 아이콘 괜찮지 않아요? 긍정의 아이콘? 일단 저 내일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내일 일단 청소를 하고 또 뭐지? 내일도 롤 할까?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할 게 없어. 이제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면은 사실 님들 다이어트 하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 너 너무 살쪘다. 살 좀 빼야겠어.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있어. 내가 하리 좋아해줄게. 하지마.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아니 야 살 빼면 인생이 다... 롤 아이디 공개돼 있나요? 돼 있는데 저 시청자분들이랑 롤 한 적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나를 그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공인님 어서 오시고요. 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뭐 나의 외모도 뭐 외모겠지만 뭐 다른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외모랑 몸매는 예쁠수록 좋은 것 같아. 뭐 당연한 말이긴 하죠. 제가 아무튼 연습장들 뜯어내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도 양해 부탁. 으악! 왜 이렇게 안 뜯겨져? 이건 반 갈라져야겠다. 12시 8분 뭐? 이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죄송. 메비리는 할인하는 전제가 좋아.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아프리카TV 달력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300명 후에 신청을 했대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달력 못 받아요. 슬프죠? 달력 갖고 싶었는데, 캘린더랑. 캘린더래, 다이어리랑. 다이어트 2022년 1월 5일 다이어트 1일차. 오늘까진 먹었어요. 살 빼도 전 오크라 울어요. 아니 그거 빼봐야 아는 거고. 제가 오래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 했냐면은 뭐 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는 당첨이 확실히 투명하게 보이는 복권인데 왜 안 긁냐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난 잘 모르겠네 이랬더니 그게 보인대요. 이 사람은 살을 빼면 예쁠 거라는 게 보인대요. 하지만 그건 살을 뺐을 때 얘기잖아. 그래서 약간 한숨이 나왔고요.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 써보고 싶어요. 한번 써봐요. 저는 그 복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어요. 저도 알죠. 이게 중학생 때부터 그랬어. 심지어는 학창시절 때 애들끼리 순위 같은 거 매기잖아요. 우리 반 외모 탑3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거기 들어간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살 빼면 이쁠 것 같은 순위 탑3 딱 했는데 내가 1등이었어. 그런 거에서 1등하면 어떡해. 버킷리스트 1월 안에 50개 정도 적어보기? 50개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적겠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저 뭐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뉴질랜드 가보기. 뉴질랜드, 스위스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근데 스위스가 물가가 개쩐데요. 생각나는 거 많이 없어요? 맞아. 저도 많이 없어요. 저는 뭐 살 빼기, 필라테스 배워보기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이번 GT 3제래요. 저 올해 이사 가는데 왜 그러세요? 예? 저 저격하셨어요? 저 6월달에 이사 가는데. GT 오라이님들, 나 이번 연도에 이사 간다고요. 어쩔 TV. 저 친구랑 여행 갔을 때 계속 대화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뭐지? 내가 TV, 복수 TV 할 거다 TV 이러면서 말끝마다 TV 붙여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친구가 전염이 돼가지고 좀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걔가 카톡으로도 갔다 와서 TV, 놀아 TV, 뭐 할지 TV, 생각해놔라 TV 이러고. 삼 일 내내 그랬는데 우리. 그래서 치킨 TV, 드실 TV? 님들 그래서 저의 다이어트를 응원해주세요. 다이어트 공약 같은 거 TBCT 맞아 그 얘기 나던데 야 메롱시티냐 그만 좀 해 이러던데. 그리고요 다이어트 공약 같은 거 걸면 괜히 안 될 것 같아. 그런 공약까진 아니고 몇 킬로를 뺐는지 맞춰보는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럴 공번이 아니야. 왜 쭈그려졌어? 야 30kg 어떻게 빼? 절대 못해. 절대 못한다 TV. 근데 여기서 30kg를 빼면 TV 쭈글 쭈그러지지 마. 1분 전이네요 님들. 추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역캠이 아니고 캠을 키고 라디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도 했어요. 오크가 쭈구리죠. 오크가 말대꾸? 못생긴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못생겼으면 좀 어때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도 켜도 되는데. 아니야 오빠 다 나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난 안 되겠다. 저는 요즘 세상은 못생긴 게 죄던데요. 나는 근데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존나 내 할 바 아니야. 그거를 뭐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띠껍거든요. 근데 못생긴 건 못생긴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 뭐 어떻게 다 세상 사람들 다 이쁘면 어떡해. 그것도 이상하지. 아이고 꽁꽁 언니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위치를 바꾸자. 어서오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서 싸웠다고? 뭐라 했길래 그래? 그건 모르겠어요. 벌써 구독 7개월째인데 점점점. 오래됐다. 그치. 가족이랑 비교하면서?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살 빼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좀 그래 기분이. 특히 그거 학교 가면은 아 너네 어머니 되게 미인이신데 너 왜 그렇게 생겼냐는 말도 들어보긴 함. 아이고 슬퍼라. 더노베 모험단 검색. 아 맞아요, 모험단 검색 있다. 까먹었어요. 근데 난 솔직히 내가 못생겨도 뭐 나를 사랑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난 존중은 해줄래. 하리짱 어머니 이쁘다. 외모? 우리 엄마 외모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젊었을 때가 항상 사람들한테 듣던 말이 이영애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근데 닮긴 했어. 대신에 우리 엄마는 좀 키가 작으셔서. 네, 변해준다고 고마워. 긍정의 아이콘 있네. 104억 뱀에. 근데 사진 보면 진짜 닮긴 닮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그렇게 미남 스타일은 아닙니다. 원래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 하잖아요. 저는 엄마도 닮긴 닮았는데 아빠도 좀 닮아서 아빠를 닮아버렸지 뭐얌. 에이. 엄마만 닮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긍정 들어간 예쁜 모험단 닉네임 없을까? 긍정 아니 제발 신화 됐고 에픽이긴 하죠. 긍정적인 아이? 긍정의 힘. 긍정 파워. 아이고 안개철님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함성 세트 있잖아요. 응? 끙정? 아니야 그 뭐야 그 버퍼 쓸 때 고양 광기하는 혼나나요? 아무도 뭐라 안 할걸요? 나 뭐라는 거 본 적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12시 지났으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의 또 이야기 뒷산의 폐가입니다. 이거 하고 또 페북에서 가져온 거 할 거예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파이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뒷산의 폐가입니다. 작년 내가 고3 수험생 때의 이야기야. 내가 다녔던 학교는 기숙사가 있어서 집이 멀었던 나는 당연히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큰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 친구들과 장난삼아서 폐가로 향했지. 기숙사에서 가까운 뒷산에 있었는데 예전엔 거기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폐가 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 때문에 다녀간 것 같았는데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별로 무서운 느낌은 없더라고. 뭐야,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별거 없네. 폐가라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야, 차라리 네 얼굴이 더 무섭겠다. 하고 비웃으며 기숙사로 우린 돌아왔지. 우리는 기숙사의 방에 모여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며 물었지. 전화 받았는데 어떤 꼬마 여자애가 아깐 모처럼 놀러 왔는데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 내가 그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하더니 끊었어. 친구는 전화의 내용을 말하자마자 기숙사 방에 뛰쳐나갔고 우린 덩달아 겁이 나서 도망가듯이 나왔어. 친구들이 쫓아가려는데 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너는 가지마. 마치 분노를 눌러 참은 것 같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고는 그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지. 누군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일단 무서웠기에 핸드폰의 번호를 바꿨어. 그렇게 고3 수험생의 바쁜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 겪은 일들이 점차 내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 그리고 봄에 나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있길래 들어보았지. 그 목소리였어. 잊고 있던 그 목소리. 어디 갔었어? 이젠 놀러가도 되겠지? 뒷산의 배가 이것도 모험된 얘기 없다.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수능 기다려주는 착한 귀신이래. 가장 행복할 때 짓밟아버리는 거 아니야? 띄어쓰기가 잘못됐어. 추천 감사합니다. 채트 있으면 이상하대서 패가 쳐봤는데 있어서 흉가 쳤는데 없는데 이거 금지어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통과. 으흠. 현대요? 좀 탐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채트 룰렛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랜덤 화상 채팅 사이트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소연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채트 룰렛입니다. 나는 가끔씩 채트 룰렛이라는 랜덤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시간을 죽이는 일이 있어. 엄청나게 좋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나는 룸메이트와 살고 있는데 꽤 좋은 녀석이거든. 근데 그 녀석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몇 달 동안 나 홀로 이 집에서 살고 있었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침대에 누워서 웹서핑을 하다가 어느새 평소처럼 채트 룰렛에서 재밌는 대화 상대를 찾고 있었어. 뭐랄까, 랜덤 채팅이라는 게 변태들이 차고 넘치잖아.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빛의 속도로 다음 상대 버튼을 누르는 패턴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지. 그렇게 몇 분 동안 스킵을 누르고 있었을 때 상대방의 모습이 나오는 부분에서 어떤 여자애가 나타났어. 울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입을 손으로 막고 필사적으로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는 것 같더라고. 몇 초 동안 그녀를 보다가 난 다시금 스킵을 하려고 했지. 유튜브에서 랜덤 채팅 몰카의 희생양이 돼버린 내 비디오가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때 여자애가 키보드를 두들겨가며 뭔가를 적어 넣었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오타를 만발해가며 나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애원해왔어. 집에 들어와 보니 누군가가 침입을 한 흔적을 찾았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진 나머지 옷장 안에 숨어있다고. 자기 핸드폰으로 119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는데 배터리가 죽어있어서 가방 속에 있던 노트북을 열자마자 열려있던 창이 채트 룰렛이었대. 가장 처음 떠오른 상대방이 나였고 난 순간 망설였어. 내가 몰카의 희생양이 돼버린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났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애가 진짜로 위험에 처한 거였다면? 결국 나는 119에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 하지만 그 전에 그 여자애한테 이름과 집 주소를 말해달라고 했지. 린다. 그녀가 주소를 적고 있는 동안 폰의 잠근 상태를 해제하고 119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 땡땡도로 1608번 집. 그걸 읽은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동작을 멈췄어. 린다가 적어준 주소는 내 집 주소였거든. 등줄에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었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폰마저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감정들이 나를 덮쳤어. 내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내 노트북의 스피커에서부터 들려온 거야. 린다가 보이는 화면으로부터. 그걸 들은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선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어. 그녀는 여전히 눈물 범벅인 채로 나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적어왔지. 난 2, 3분 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기로 결심했어. 내 노트북을 한 손으로 든 채 나는 내 방의 옷장을 열어 제꼈어. 옷장 속에는 아무도 없었어. 노트북에 비치는 린다라는 여자애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 난 아무 말 없이 내 룸메의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녀의 화면에서부터 나의 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 나는 그녀가 룸메이트의 방 속 옷장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룸메의 문을 빠른 속도로 열어 제꼈어. 여자의, 아니 린다의 비명소리가 옷장에서부터 들려왔어. 난 화면 속의 린다에게서 눈을 절대로 떼지 않은 채 옷장 문을 열었지. 그때 그녀가 비춰지던 화면이 새하얗게 변하고는 채팅이 끝나버렸어. 옷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 내 숨이 한계까지 차와도 난 멈추지 않고 달렸지. 뭔가가 나를 쫓아오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비명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너무 많이 달린 나머지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 멈출 수가 없었어.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으어. 아 더워. 다음 얘기는 공포 이야기 듣다 보면 다들 글 읽는 게 너무 좋은데 다 연습하시는 건가? 발음이랑. 일단 저는 아니죠? 제 얘기는 아닌 걸로. 딴따란 딴따다다. 어떡하지? 저는 연습 안 해요. 그 다음 얘기가 그냥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엄청 길어요. 네, 재밌어요 이게. 공포게임 제작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장장 그거? 네, 그거 잘해요. 젠마이놀이. 말 나온 김에 해볼까? 그게 아마 학원이면은 아나운서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나 그 젠마이놀이 조금 고수이기는 한데 볼펜 물고 발음하기가 교정되는 발음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시옷 발음인가? 그러니까 발음마다 교정이 되는 게 있는데 볼펜 물고 발음하는 게 특정 발음이 교정이 되는 거래요. 그거잖아.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이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이거. 코크님 어서오세요. 근데 저도 원래 발음 되게 뭉개져요. 지금 방송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원래 되게 좀 귀찮아서 대충 말해요. 아 그거요. 맞아. 근데 전 아나운서가 꿈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공포게임 제작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숨 챌린지, 막 스노우맨 그거 막. 저는 폐활량이 좋진 않아서 그건 뭐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게임 쪽 공포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랩 같은 거 따라오면서. 근데 저는 그 연습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0분 내로 될까 이거? 게임! 이번 이야기는 공포게임 제작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지인이 해준 이야기야. 그 사람은 어느 조그마한 게임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해보게 되었대. 사이즈는 작았지만 자작 소프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꽤 발매하기도 했고 꽤나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지. 지인이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여름 발매 예정에 PS용 게임 소프트를 제작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대. 회의를 시작해보니 역시 여름은 괴담이지 라는 흐름으로 됐고 마침 TV에 나온 심령사진들을 모아보는 특별방송을 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한 게임으로 만들자라는 결론을 냈어. 제작의 메인 부분을 맡은 케이가와 씨는 꽤나 확실하게 일을 해내는 분이라서 실제로 귀신이 찍힌 심령사진을 사용한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실제로 게임 속에서 그 사진을 재령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나봐. 케이가 씨의 제안을 듣고 이건 정말 인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멤버들은 모두 찬성을 하고 사장님께 오케이를 받아내자마자 제작이 시작되었어. 그래도 역시 진짜 귀신이 찍힌 심령사진 같은 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몰랐지. 처음에는 진짜가 아니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기도 했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며 사장님과 케이가 씨가 화까지 내가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진짜 심령사진을 찾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 사진을 지인이 찾아보기로 했지.
그걸 맡기는 했지만 지인 역시 진짜 심령사진 같은 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조차 몰라서 잡지에 광고를 내보기도 하면서 많이 헤맸어. 대학의 동기들한테 대놓고 사정을 말한 다음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7, 8장 정도는 찾아내는 걸 성공했지. 그것들을 회의 도중에 냈지만 전부 거절당했어. K가 씨의 OK가 나오지 않았던 거야. 지인의 말로도 실제로 제대로 된 사진들이 없었대. 그래서 심령사진을 전문으로 쓰는 잡지회사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해보니 그런 위험한 것들을 다루는 제작회사를 소개받았어. 실제로 가봐서 이야기를 해보니 TV의 특별 방송에서 나왔던 사진들도 거기서 받았다는 거야. 신경이 쓰여서 그 사진들의 출처를 물어보니까 영매사의 집에서 받은 것들이래. 그 회사는 몇 명의 영매사들과 계약을 하고 위험한 것이 비춰진 사진들을 입수했을 때 그 사진들을 제작회사 쪽으로 돈을 받고 팔고 있었어. 원하던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K가 씨와 함께 그 회사로 가서 제작 중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계약을 따냈어. 계약의 내용은 대충 이래. 첫 번째, 정말로 귀신이 찍힌 심령사진이어야 할 것. 두 번째, 재령하지 않은 상태여야 할 것. 세 번째, 사진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이 정도였지. 그래서 30장 정도의 사진들을 받아서 일단 게임 속에서 사용할 사진들을 모으는 건 오케이가 됐어.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 무슨 수로 진짜로 재령하게 하나라는 거였어. 게임의 시스템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화면 가득 비춰진 심령사진 속에서 커서를 움직이며 귀신을 찾아내는 거야. 귀신이 있는 부분에 커서를 성공적으로 댈 수 있게 되면 그 귀신과의 전투씬이 시작돼. 그렇게 재령을 성공시킨다는 흐름의 시스템이었지. 두 번째 진행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진짜라고 말하는 심령사진까지 손에 넣었으니 마지막 진행 부분에 재령하는 방식을 액션 게임처럼 만들어보자 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 재령하는 것처럼 게임 속에서 재령시키자는 방향에서 틀어지기 싫다 해서 사진 전문으로 재령하는 영매사까지 소개받았대. 소개받은 영매사에게 재령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상담했어. 지인은 솔직히 이런 부탁을 하면 영매사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맞을 각오를 했었는데 엄청 가볍게 오케이를 받았대. 영매사의 이름을 게임 크레딧 안에 적고 가르쳐주는 대신 수업비를 내기만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흘러갔어. 참고로 재령 방법은 심령 사진의 앞에서 인을 묻고 그것의 가장자리 단어를 넣고 마지막으로 호마를 넣은 불 속에 던져서 완료라는 느낌이었나봐. 그래서 바로 그걸 배운 날부터 그 방법을 게임의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제작을 실행했지. 인을 묶는 건 PS 컨트롤러의 버튼을 누르면 성공하는 식으로 됐어. 아날로그 컨트롤러를 써보자는 제안이 나오긴 했는데 직선적으로 별을 몇 개나 그리는 움직임이어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려지는 식으로 하기로 했지. 처음은 세모 버튼을 누른 다음 동그라미 버튼 같은 걸로 어시스트를 화면 속에 내보내서 인을 묶어가는 스타일, 리듬게임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걸 바라기 위해 가르쳐온 단어가 게임 속에서 음성 지원을 통해 나온다는 시스템으로 됐대. 마지막으로 불에 붙이는 건 그냥 화면에서 사라지게 만들면 되지 라는 이야기로 끝났어. 시스템을 전부 정하면 실제로 제작을 하는 건 의외로 간단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았기도 했고 사진들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기간 동안 화면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대강 끝났어. 그리고 드디어 심령 사진들이 도착했지. 꽤나 대단한 것들부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진들까지 꽤나 있었대.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 게임 속에는 스토리가 있었거든. 어떤 소녀에게 출처 불명의 주소로부터 심령사진이 담긴 편지들이 계속 오거든. 심령사진과 함께 담긴 편지들의 내용물은 그걸 보낸 사람들로부터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무서운 체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 편지를 읽은 소녀는 편지 속에 담긴 사진들을 재령한다는 이야기야. 게임 중에 괴담들도 넣어봐 라는 거지. 게다가 사진들이 찍힌 장소들이 꽤 비슷한 곳들만 있어서 바리에이션이 부족하다는 말로 몇 장은 리테이크를 해야 됐어. 그 위에 귀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하얀 불덩어리가 화면 속에 조그마한 걸로 몇 개나 흩어져 있다던가 해서 쓰기 힘든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 그 사진들도 리테이크 하기로 했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사진인데 귀신을 찾은 순간 충격이라는 사진을 원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진 리테이크를 3주간 계속했어. 드디어 사장님으로부터의 제언이 왔지.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끌리고 있다면서. 심령사진 자체는 진짜니까 사용하기 힘든 사진들은 CG로 붙여넣어 버리자라는 거였지. 게임 시스템의 부분을 생각해봐도 한 장에 2~3마리의 귀신이 이상적이라서 그보다 수가 적거나 화면 가득 비춰진 사진 같은 것들은 쓰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처음엔 반대하던 K가와 씨도 CG로 귀신을 넣는 것들을 돕기 시작했지. 필요없는 도깨비불은 없애버리고 귀신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 귀신을 확대하고 CG에 힘을 써서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었어. 한 장면씩 클리어하는 방식의 게임이었어서 그 장면에서 나오는 사진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귀신을 좀 더 알기 쉬운 장소로 옮겨 넣었지. 그런 느낌으로 사진들을 멋대로 조작했다고 해. 그래도 K가와 씨의 지시로 인해서 귀신의 모습만큼은 조작하지 않기로 했어. 조작 진행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지. 사진 속에 귀신의 수가 적다고 느끼면 다른 심령사진에 비춰진 귀신을 잘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거나,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귀신의 얼굴을 커다랗게 확대해서 사용하기로 하는 흐름이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CG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 심령사진을 사용해서 심령사진을 조작한다는 모험, 여러 심령사진들을 이용해서 귀신들이 잔뜩 들어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귀신을 가볍게 보는 듯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작업에 CG 디자이너들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피곤해져 갔고 휴일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나왔어. 여성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도중에 사표를 내버린 사람도 있대. 그렇게 해서 끌고 끌었지만 어떻게든 알파본이 완성. 성우를 고용해서 인을 묶는 단어를 읽게 해 녹음한 다음에 게임 속에 추가. 심령사진, 인을 묶는 버튼을 설치, 재령의 단어들을 모두 넣은 버전이 완성. 조그만 게임 회사였으니까 사장, 스태프, 알바 몇 명으로 시간을 정한 디버그 작업이 시작됐어. 처음에 디버그, 버그를 발견해내는 작업과는 달리 게임의 밸런스를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던가. 그래서 한밤중에 디버그 작업이 시작됐어. 역시 밤중에 하는 디버깅은 무서웠는지 유선으로 코미컬한 곡을 틀어놨었대. 그래도 의외로 담력시험 같은 느낌이었어서 밤중에 하는 디버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대. 이변이 일어난 건 디버그를 시작한 지 2~3일 후에 낮이었다고 말했던 것 같아. 6번째 장면을 클리어하는 부분이었대. 회사 안에서 갑자기 기익 하면서
커다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그 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킹 하는 인간의 귀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의 고음까지 올라가 버려서 소리가 사라진 건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 건지 알 수 없었어. 회사 안이 시끌시끌하기 시작했을 때 디버그를 하고 있었던 장소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확인해보러 가니까 디버그의 담당자가 컨트롤러를 잡고 그 상태로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 그 사람은 눈을 뜬 상태로 딱딱딱딱 거리는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대. 그래서 얼른 구급차를 부른 다음 그 담당자는 입원실로 실려갔어. 구급차를 같이 탄 간호사에 의하면 전환, 정신적으로 커다란 쇼크를 받았다는 진단을 받아서 그날은 일단 집에서 쉬게 해주기로 했어. 그때는 전환은 포켓몬에서 나오는 피카츄의 그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게임 속에 기계적으로 무리를 가게 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했었대.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 제작진이 겁먹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 집에서 쉬고 있던 디버그 담당자가 또다시 쓰러져서 다시 한번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사실이 판정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식칼로 잘라버렸다는 거야. 본인은 스스로가 했다는 자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는진 모르겠다고 했어. 새벽에 갑작스레 고통을 느껴서 엄청 겁먹었었대. 피가 범벅에다가 엄지가 없어져 버렸었으니까. 지인은 그 시점에서부터 엄청 겁을 먹었어. 제작진 속에서 저주받은 거야 라면서 희죽희죽 놀려대는 몇 명의 행동을 믿을 수 없었대. 너네들 진짜 무섭지 않은 거냐, 장난치지 말라는 생각을 했대.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디버그를 다시 시작. 그리고 그날 밤에 디버그를 담당한 알바가 또 쓰러져 버려서 걔도 구급차로 실려갔어. 그렇게 대단한 증상들은 보이지 않았었지만 알바의 부모님에서부터 분노의 전화가 왔었지. 전화를 받고 알바군과 그의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까지 사과를 하러 가야 됐었어. 사죄를 한 뒤에 알바군에게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봤어. 6번째 장면을 플레이하던 중에 귀신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인을 리듬게임처럼 사용해서 한 명 한 명 쓰러뜨려 가고 있었대. 그 순간 버튼을 실수로 틀린 걸 눌려버렸어. 버튼을 잘못 누르면 인이 그려지다가 도중에 멈춰버리거든. 인을 다시 한번 누르고 있었을 때 기익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갑자기 눈앞이 새까매졌다고 했어. 눈은 감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엄청나게 패닉한 데다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렸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구급차를 타고 있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그 당일날부터 3일 뒤까지 휴가를 받았어. 그 휴가 도중에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아서 내가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들은 거지. 나는 그거 참 무섭네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생각해. 지인은 괴롭다 라던가 말했었어. 드립친 건 아니었지만. 지인이 휴가를 받았던 기간이 끝나 회사로 돌아가니 디버그는 취소되어 있었대. 알바군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장님이 더 이상 디버그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회사 사람 전부 제대로 불제를 받은 다음에 제작을 재개하기로 했대. 신주쿠에 있는 신사에서 불제의 도움을 받고 회사의 부분에 부칠 부적도 받은 다음 제작을 재개했어. 그때쯤은 6번째랑 8번째 장면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회사 안에서 돌고 있어서 8번째 장면을 플레이하던 도중에 귓속이 울리며 코피가 멈추지 않았던 알바도 나왔었어. 프로그래머가 6번째,
8번째 장면은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디버그를 다시 한번 재개했어. 이건 위험하다, 클리어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리셋과 스타트 버튼을 한 번에 눌러서 한 번에 클리어할 수 있게 만들었지. 그런데다가 인의 단어를 기분 좋게 외쳐주던 성우 노다 준코 씨의 영향을 받아서 노다 준코는 회사 안에서 괴상한 부적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 위에 이변들을 들은 영매사들이 회사인들을 불제시켜주기 위해서 회사에 들러준 적도 있어. 아침부터 졸린데 불제받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했던 사진들을 도로 가지고 돌아갔다던가, 여러가지 애들이 지나고 베타판까지 완성, 마스터판에 마지막 체크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 그때 회사 안에 흥분한 공기는 꽤 대단했었지. 알바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을 묶다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자가 나와서 마스터판까지 만드는 데의 진행 속도는 꽤 빨랐대. 그런데 갑자기 케이가와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해버려서 4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 뭐 실제로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한동안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마스터를 완성시키기 며칠 전에 그 케이가와 씨한테서 전화가 와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마스터가 완성시키는 당일쯤에는 출근을 하겠다고 말했어. 지인은 웰컴백 파티를 하고 싶어서 케이가와 씨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계속하던 그날의 저녁, 사장님만 따로 불려서 할 이야기가 있었대.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 케이가와 씨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죽어 있었던 걸 찾아냈다라는 이야기. 회사 쪽으로 가는 전철과는 정반대의 방향 쪽으로 가는 전철이었고, 그 전철역은 그 6번째 장면에서 찍힌 사진과 가까운 거리였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들은 여성 중 한 명은 엄청나게 겁에 질려서 회사로부터 도망을 갔대. 그 사건 때문에 제작을 한 모티베이션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두들 그 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결국 그 게임은 발매를 하긴 했지만 밸런스도 엉망이었고, 그래픽은 디자이너가 마지막 터치를 하는 걸 거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비웃을 정도로 싸구려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6번째 장면은 난이도를 웃기지도 않을 정도로 낮춰버리고 조작하기 전에 사진으로 바꾸고 감독의 이름은 감추고 마지막 스태프롤에서도 끝까지 제작을 도운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만 남겨뒀대. 제작 중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게임을 클리어한 플레이어들이 덤으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요상한 제안도 있었지만 제작진들의 모두들에게서 거부당하고 조용히 발매되었어. 그 후 그 게임 회사는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지금 게임 제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너는 제작 중에 무서운 일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자고 있었을 때 의식은 멀쩡한데 눈을 뗄 수가 없게 돼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대. 정말 겁먹어서 한동안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도 없었대. 그리고 탱카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무려 20분짜리 이야기였습니다. 와후,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20분. 고생했지. 감사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 게임이에요. 이게 뭐였더라? 근데 그것도 아마 게임 회사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어서오세요. 아, 그게 어디서 봤더라? 4010님, 리올리님 어서오시고요. 그게 대충 뭐 그런 거였어요. 백무러 게임 같은 거였는데. 들려요? 아, 이거다. 이거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은 10분 내로 컷 될까? 노력은 해볼게요. 귀신 들린 게임입니다. 제목부터 좋죠?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 들린 게임입니다. 나는 젊을 적에 게임 잡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 업계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기에 업체 이름 같은 건 말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회사 자체도 망했고 시간도 꽤 흘렀으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잡지에는 이른바 비법 코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게임의 묘수나 버그, 비법 같은 걸 모은 책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 게임뿐만이 아니라 페미콤이나 메가드라이브 혹은 그보다 훨씬 마이너하거나 진작에 망해서 사라진 게임의 기술까지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넣은 비법에 대한 독자의 질문은 신임 편집자가 전화로 대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책에 적혀있는 한 어떤 게임이라도 무조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신조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독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게임은 세가 세턴의 고전 강령술, 백무러,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게임에 들어있는 101번째 괴담을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건 100개의 이야기를 모두 보면 특전으로 딸려 나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담당자는 그것을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전화를 건 독자는 그렇지만 안 나와요. 초판에만 들어있거나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볼 테니까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독자는 다음날 오후 4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구하고 100화를 모두 플레이한 뒤에 101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조건을 확인할 것.
그것을 기사 작성과 더불어서 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은 잡지 마감일이어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시간이 나는 사람은 무조건 새 턴을 잡고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신인 편집자와 제작팀의 여사원들이 교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게임을 감수한 이나가와 준지씨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싫어하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은 내용은 읽지도 않고 버튼만 누를 뿐이었지만 이따금씩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게임은 약 70%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이쯤 되면 자기 기사를 마감한 뒤 그대로 책상에 엎어지거나 숙직실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나 혼자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폰에서는 이나가와 씨의 말이 빠르게 들려옵니다. 체력이 고갈될 수준이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꽤 지쳐 있었는지 무의식 중에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 끝났나? 싶어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면 하나씩 불이 꺼지는 100개의 양초가 있는 타이틀 화면이 보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다른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래쪽 반쪽이 이리저리 빗뚫어진 노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이야기에서 깜짝 놀래킬 용도로 넣어둔 사진이었을까요? 크게 입을 벌린 노파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의 읽기 에러인지도 모릅니다. 화면의 아래쪽은 경련을 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거기에 맞춰 노파의 입도 흐물흐물 비뚤어집니다. 이어폰에서는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반복 재생됩니다. 묘하게 느린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게임이 오류를 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런 에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윽고 반복되던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에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기는 디스크를 읽어드리려 하는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이브를 안 한 진행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난 너무 무서워서 전원을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니 게임의 효과음들이 엉망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클락션, 바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흐느낌, 빗소리, 그리고 기분 나쁘게 웃는 소녀의 목소리. 노파의 사진 역시 계속 일그러져서 얼굴 전체가 화면에 덮은 것처럼 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게임기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게임이 꺼지는 순간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어. 그런 데이터는 없었을 텐데. 난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쓰러져 있던 동료를 흔들어 깨우고 억지로 패드를 넘겼습니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깬 뒤 게임을 하라는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무서우니까 대신 해달라는 나의 부탁에 능글능글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기분 나쁜 듯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간 것 같아. 전원을 켠 TV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아까 그 노파의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체의 뚜껑을 연 채로 전원에 넣고 세이브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게임 제목란에 가타카나로 백무러라고 써있을 텐데 거기에는 기기기기기라고 써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건 독자에게는 미안했지만 게임기가 데이터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게임 개발사나 출판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밤낮의 감각이 애매하며 언제나 사람이 있고 피곤한 사람이 잔뜩 있다 보니 어쩌면 이상한 것들이 꼬이는 건지도 모르죠. 아무튼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시간 내에 컷? 근데 슬픈데 왜? 근데 제가 살짝 빨리 읽은 것도 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리치 가는 시간이잖아. 맞아요. 퓨퓨퓨퓨퓨. 귤맛 하리버님 어서오세요. 우리 귤망님 어서오세요. 안녕. 먼저 튄다고. 아, 뭐 아파. 아, 마실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서 목이 아파요. 잡을 힘도 없다. 근데 약간 1.2배속이었어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마실 게 고갈됐어요. 좀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쵸? 바이바이. 아직 1분 남았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새해 목표를 세우셨다면 좀 올해는 이룰 수 있길 바랄게요. 저도 이것저것 세우겠지만 아무튼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어요. 우리